안녕하십니까.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SC제일은행 투자자문팀의 김미선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팀의 홍동희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 주제가 해외 투자 30분 만에 마스터하기인데요. 네. 30분만 집중하면 어떻게 해외 투자 잘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정답인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낮에는 국장개미, 밤에는 나스닥개미로 살고 있다는 농담을 할 정도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의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내에 관심이 많고 국내 주식시장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꼭 해외 투자까지 해야 할까요? 그런 질문 정말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자료를 좀 보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의 기회가 꼭 한국에만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부장님께서는 이제 한국 주식 중에 1등 주식을 딱 꼽자라고 하면 어떤 거를 생각하시죠? 1등이라고 하면 무조건 삼성전자 아닐까요? 그렇죠. 네. 대부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부장님 같이 삼성전자다라고 답하실 분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보시면 사실 개인들이 참 선호하는 이유가 있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다 사랑하는 주식입니다. 그만큼의 이유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사실 좀 장기 투자했을 때 자식한테 물려줄 만한 종목으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배당률도 높고 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사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그런 평가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 너무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연초 이후에 특히 흐름을 보시면 1월에 급격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 이후에 계속 8만 원대 초반에 갇혀가지고 행보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때 또 많이 처음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하시면서 좀 많이 유입이 되셨었는데 아마 상반기 내내 조금은 그런 삼성전자 첫 주주가 되신 분들께서 약간은 좀 행복하지 않은 그런 기간을 보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좀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장님께 좀 라이프 스타일 좀 확인해보고 싶은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요? 네. 혹시 출근하셨을 때 컴퓨터를 딱 키면 뭐가 딱 보이나요, 화면에? 네, 이렇게 4개 이렇게 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맞아요. 네. 그리고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드시잖아요. 그럼 어떤 또 식후땡은 스타벅스죠. 스타벅스죠. 네. 네. 그리고 저랑 통화도 자주 하시는데 통화하실 땐 또 어떤 핸드폰을 쓰시나요? 아이폰이요. 그렇죠. 지금 다 말씀하신 거 지금 국산 제품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네요. 그 안에는 뭔가 그래도 국산 제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그런 부품 속에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저희가 사실 국산만 고집하지는 않고 제품을 쓸 때는 해외 제품도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당연히 제품이 좋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기업들이 잘 만드니까. 네. 투자도 사실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보는데 국내 기업 외에도 해외 기업에 당연히 투자 기회가 많이 있다.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글로벌 안에서 삼성전자를 좀 능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보시면 삼성전자를 5개 합친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동급에서는 엔비디아라든지 비자 이런 미국 안에서도 유명한 기업들이 삼성전자 업계를 나란히 하는 그런 기업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1등 기업이지만 해외로 봤을 때는 그 외에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만 너무 집중하시는 거는 사실 투자의 기회 측면에서 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그림은 전 세계 명목 GDP를 동그랗게 원형으로서 표현을 해본 건데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미국이 딱 뚜렷하게 보이죠. 그다음에 중국. 중국이 또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녹색
그림들이 이제 유럽을 이제 합쳐놓은 거거든요. 네. 다 합치면 그래도 상당히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꽤 되죠. 한국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잘 이제 보이시나요? 1.8%. 그래도 저 위에다가 그려놓으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8%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외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글로벌 경제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국 경제가 사실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 민감도가 사실 높기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한국이 수출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거죠. 맞아요. 네. 수출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 경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소비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 수출이 이렇게 크게 좀 변동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글로벌 이제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출을 아예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처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은 굉장히 민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제가 명목 GDP에서 그 동그란 원형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MSCI 전 세계 지수를 국가별로 이제 쪼개본 거거든요. 아까 미국 비중이 24%였는데 네. 여기로 오니까 57%. 어우, 예. 네, 또 두 2배 배로. 이상이 커집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그 영향이 더 커지고 그리고 또 선도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미국에 많다라는 걸 타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아까 명목 GDP에서 1.8% 정도 차지한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도 1.7% 정도 됩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제 코스피에만 투자하셨을 때, 그리고 코스피 반 미국 반 아니면 코스피 반 글로벌 선진국 반 이렇게 투자하셨을 때 성과 흐름을 보시면, 네, 코스피만 투자하셨을 때보다는 당연히 글로벌 주식 함께 가져가셨을 때 좀 더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 외에도 해외에서 좀 기회를 찾자라는 말씀을 처음에 서두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 말씀 좀 듣고 보니까 사실 그 요즘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여행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국내 여행도 좋아하지만 해외여행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투자도 좋아해야 되지만 해외 투자는 조금 더 좋아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그냥 예, 생각을 했고요. 지금 들으면서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한국이 투자처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글로벌 시장, 세계로 나가다 보면 더 좋은 투자처가 그리고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리스크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글로벌 투자를 조금 이용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시다라는 얘기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팀장님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해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좀 뭔가 뉴스가 투자하기에 너무 불안하다고 하고 그런데 저희가 해외 투자해도 좋을까요? 일단 결론은 여전히 해외 투자에 나서도 괜찮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점검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지금 글로벌 경제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많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그 역할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올해 이제 백신에 의한 글로벌 경기 정상화. 그래서 네. 저희가 올해 연초에 그 시작할 때도 그 고객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도 올해의 경제는 정상화가 주는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실제로 빠르게 더 예상보다 더 빨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은 7월경이면 이제 집단 면역 도달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한국도 사실은 속도가 많이 더뎠었던 게 걱정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행스럽게 5월 말부터는 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에는 이제 정상 활동하는데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 지표 차원에서 나오고 있어요.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라는 걸 이제 저희가 갖고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먼저 뭐 비대면 경제가 좀 활성화되면서 네. 제조업 경기 지수가 먼저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는 이제 대면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우리가 외부 활동도 늘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서비스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서비스업이 개선된다라는 거는 이제 소비 활동을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미국의 소비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인데다가 또 고용에도 또 이 서비스업이 굉장히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긍정적인 영향이 더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경제 지표의 개선이 또 기업이익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 지금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좀 양호하게 올해 기업이익 전망치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영국이나 유로존 또 좋아지는 모습이고, 또 아시아 쪽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는 뭐냐? 지금 사실 최근에 시장에 뭐 큰 우려를 꼽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 연준이 좀 다르게 움직여주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좀 건드려서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시각들도 있고요. 아주 뭐 통화 긴축을 할 거다라고 보기는 저희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사실 미국의 금융 여건이 사실 역대급으로 완화적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막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조금씩은 점진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고, 지난해 시장의 색깔은 완벽하게 유동성 장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확 풀리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힘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사실 좀 달라졌죠. 네, 네. 색깔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올해 들어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고, 결국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을 확인하면서 가는 실적 장세로 변경됐기 때문에 사실 종목이나 이런 지역을 선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이제 종목과 지역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를 해두시고 올해 시장 참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장 전망을 굉장히 좀 빠르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투자 기회를 주었는데,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신 고객분들께서는 2021년도에 백신이 주는 경제 정상화로 투자 기회를 활용하자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외적으로 저희가 또 리스크로 봐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이런 유동성 회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종목별 또 지역별 선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시장 전망이나 그리고 해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좀 봤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좀 디테일을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투자 시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있어서도 투자를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 해외 투자를 하는 초보자는 네. 과연 어떤 나라를, 어떤 지역을 좀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네. 기업이익이 성장하고 네. 이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하는 네. 지역이 어딘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야 네. 이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미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아까 전에 그림으로 네, 봐서도 그림으로도 아까 네. 대표적인 그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그런 어떤 영향력에 네, 대해서 네.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SS제일은행은 뭐 글로벌 자산 배분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해외 투자가 처음이다, 그리고 나는 한국 투자만 해왔고 한국 시장만 이제 계속 봐왔고 이제 다른 시장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한 발을 좀 떼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이다. 미국.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을 그럼 왜 그렇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미국이 사실 경제 규모가 사실 제일 큰 국가인데 또 불구하고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고, 고성장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네. 높은 성장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덩치가 클수록 사실 속도가 줄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이어갈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배경 중에 하나로 미국이 상당히 좀 혁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장을 지속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보시는 그림처럼 기업 간의 M&A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M&A 딜 건수에서 이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 M&A가 활발해지면 각 기업별로 시너지가 더 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업으로 탄생을 네네.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덩치 큰 기업들이 더 덩치를 늘리고 글로벌리 더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이 높은 ROE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이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이거 조금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어렵네요. 수도 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이제 ROE인데 보시는 그림에서 미국이 15% 정도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15%가 그 다음에도 15%대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만큼 독점적인 어떤 독보적인 힘을 네. 가진 기업들이 그 자기의 경쟁력으로 인해서 꾸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 해자라고 불리는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네. 코카콜라도 있고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네. 뭐 이런 기업들 독점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브랜드 파워가 매우 강력한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좋은 기업들을 장기간 투자했을 때 그 기업들이 또 재투자를 이 자본이익률을 통해서 계속 해내면서 성장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투자자들한테 이득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결국에 이제 복리 효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장기간 가져갔을 때 이 자본이 스스로 일을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준다라는 걸 이 미국 시장에서는 사실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근데 한국을 보시면 조금은 이제 이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좀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만큼 이렇게 스테디하게 계속 유지가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본 효율이 좀 낮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답변은 투자는 지금 미국부터 좀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미국 투자를 하려고 하니 제가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달러를 바꿔서 은행에 가서 이걸 해달라고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조금은 금융기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네.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뭐 해외 주식에 내가 개별 종목 투자를 하겠다. 그럼 보통 증권사를 많이 이제 활용하시게 네. 되죠. 그때는 이제 외화 환전을 해서 그걸로 주식을 사고 하게 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중요해지는 게 환율 등락에 따라서 또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환차도 거죠.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율이 또 중요한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요즘에는 금융사에서 이제 모바일로도 환전 서비스가 되면서 좀 더 간편하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도 꼼꼼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투자를 잦게 할수록 그런 부분이 더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전하실 때 같이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펀드나 만약 ETF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뭐 환전을 해야 되는 부분을 고려하시기보다는 원화나 달러 투자를 또 고려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에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런 펀드는 달러로 그대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 네. 국내 공모형 펀드 중에 이제 해외 펀드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펀드들은 그냥 원화로 그대로 투자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 원화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환율 변동에 따라서 뭐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환해지 유형이나 아니면 그대로 환에 대해서 그 변동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노출도로 가져갈 수 있도록 또 선택하는 유형 이렇게 또 해외 펀드별로 그런 걸 선택권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런 부분들 다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달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달러형 상품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화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달러로 가지고 가겠다 하시면 환전하셔서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또 그냥 원화 그대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도 맞습니다.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네. 상품 구조를 가지고 있군요. 네. 아, 그러면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이제 뭐 다 좋은 얘기만 해주셨잖아요. 네. 뭐 시장도 좋고, 뭐 미국도 좋고, 다 좋은 얘기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해외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 사실 좀 쉽지는 않죠. 네. 막상 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을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중 상한가 하한가 제한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하루에도 하루에도 100%도 나고 아, 그렇습니까? 폭락하면 네. 반대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일중 가격 제한 폭이 없다라는 게 가격이 올라갈 땐 당연히 너무 기쁜 일이겠죠. 네. 근데 이제 반대로 급락할 때는 사실 단기에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부담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려하실 사항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해외 주식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국내는 좀 더 이제 친밀도가 높고 또 이제 한국어에 대해 더 우리가 또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해외 투자 하시려다 보면 조금은 그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 정보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네. 뭐 시세를 어디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를 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재무 정보를 막 파악한다고 하시더라도 보통 이게 해외 투자 하실 때 보시면 그냥 특정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네, 저도 그 여기- 얘기 들었어요. 테슬라 좋으니 사라. 맞아요. 예. 그냥 네. 이렇게 보통 때 따라가서 이제 투자하시는 네.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또 이렇게 최근의 사례처럼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는 또 주의를 분명 하셔야 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이 우리랑 같은 시간에 열리지가 않잖아요. 시장마다 다 시차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은 밤에 시작하잖아요. 새벽에. 그래서 밤새 이렇게 눈에 다크서클이 네, 맞습니다. 부딪히면서 본업이 있으신 분이 미국에서 이 장중 변동성이 커질 때 특히 네. 그런 보면서 대응하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밤에 10시 반부터 네. 뭐 새벽 5시까지 서머타임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고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는 또 11시 반부터 6시까지 이렇게 정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장의 새벽 잠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사실 보면서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다. 물론 그냥 아예 그냥 나는 이거를 안 보고 아예 묵혀놓고 뭐 롱텀하게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네. 하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좀 시차에 따른 어떤 시장 대응 측면에서의 단점은 좀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참 해외 투자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도 있지만 주의해야 될 것도 좀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리스크를 줄이면서 해외 투자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해외 투자 하시려면은 당연히 뭐 SC제일은행으로 오세요. 아, 네. 할 수 있지만 사실 모든 금융사에서 하실 수 있죠. 네. 증권사 가셔도 하실 수 있고 은행에 오셔서도 오프라인으로도 뭐 접근하셔서 뭐 이렇게 문의하셔서 계좌 개설하시면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디지털로 다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투자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보통 개별 주식 많이 접근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은행을 통해서 주로 얘기 드리는 상품은 사실 펀드나 ETF 이런 간접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펀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가 정말 처음 시작하시기에는 굉장히 쉽고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의 힘을 빌려서 시장에 대비해서 좀 초과 성과를 누리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위험을 낮추고 이제 저희가 수익을 내겠다라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사실 모든 종목별로 공부를 또 하고 막 그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개의 종목을 보면서 막 대응을 하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특히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더더욱 이제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펀드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저희가 추천하는 펀드인데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대비해서는 양호한 성과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이런 성과를 트래킹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펀드 외에도 ETF도 간접 투자 상품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ETF는 기본적으로 좀 거래 비용이 낮고 또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특히 이제 종목 투자하시는 것에 비해서 또 장점을 찾자라고 하면 여러 개 종목을 한 번에 이제 담고 있는 상품들로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섹터형 ETF라든지 네. 지수형, 지수 추종형 ETF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상품들을 활용했을 때 좀 더 분산되는 효과들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은 미국의 대표적인 ETF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봤을 때 지금 한국이나 이제 전 세계 지수에 비해서 크게 성과를 상회하는 부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그냥 사실 추천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추천 과정이 또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펀드 측면에서는 특히 FST라고 해서 펀드 셀렉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추천 상품 리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3P라는 People, Process, Performance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펀드 분석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선정된 결과물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투자 시작하시기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제 간접 투자 상품은 그 첫 발대기에 굉장히 적합한 수단이고 또 그 수단을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뢰하실 수 있는 금융기관 통해서 투자에 이제 첫 임하실 때, 임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자산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또 꾸준하게 좀 성과를 추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재미를 느껴서 또 해외 투자를 또 계속 더 다른 방식으로 또 넓혀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SC제일은행에서 좀 집중하고 고객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상품까지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 지금 세계는 넓고 투자할 곳은 많더라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금 미국 외에 조금 더 저희가 확장해서 본다면 좀 다음으로 봤으면 좋을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 아주 간단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하우스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스탠다드 차타드 그룹과 하우스뷰를 통해서 그 하우스뷰에 기반으로 상품 선정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하우스뷰에 따르면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 아까 미국 선호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유로존도 같이 선호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회복기대 아까 백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경기회복기대가 좀 빨라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도 선호 의견을 드리고 또 유로존과 영국 같이 또 선호 의견이고 미국도 같이 선호하고 있고 또 아시아, 한국이 포함된 부분들 아시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좀 선호도가 낮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국내보다는 어쨌든 해외에서 조금 더 투자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그 해외는 미국부터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전문가를 좀 활용한 간접 투자인 펀드, ETF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그 시작을 저희 SC제일은행과 함께 해주시면 더더군다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SC제일은행에서는 저금리 고령화 사회에 고객님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얼른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얼굴 보고 하는 이 대면 세미나를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웹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세미나에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SC제일은행 컨텐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SC제일은행 디지털 웰스케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